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을 시도했다며 정치 판결로 규정했죠. 항소심 버튼은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 두고 판결 불복 선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여야 간 대치는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여의도 내변인들에서 양당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4명의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부산 진갑 정성국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단연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분께 우선 짧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먼저 듣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부터요. 예, 먼저 그 예상하지 못한 그 판결에 대해서 사실 당혹함도 있고 또 분노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런 그 정적 제거, 정치 말살 관련된 이런 그 것에 맞서서 당이 좀 더 결혼하고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결의를 좀 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 선고에 대해서 좀 판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첫째는 그 검찰의 그 편집된 그 왜곡된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그 선고였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공직선거법의 취지에서 보면 낙선자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형이 좀 간대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는 이제 낙선한 것 자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있어서는 낙선 목적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두 가지가 있는데, 낙선 목적을 했을 때는 형이 좀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이게 기소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징역형이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측면에서 그 형량이 좀 과도하다. 이게 두 번째가 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형평성 문제에서도 대단히 지금 그 균형을 잃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후보 시절에 그 자기 김건희 여사가 주식 그 투자를 하다가 손절하고 나왔다라든지 장모가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적 없었다 등등해서 사실 허위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이 고발도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무혐의
처분하고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이재명 유력한 저기 낙선한 그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와 정치 기소를 했다라는 예. 측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항소심을 통해서 이제 다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다투어야 되는 문제이지만 국민들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지금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 종합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정상국 의원은요? 예. 뭐 어디 가서든 저는 뭐 유죄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법률 전문가라든지 했을 때 일관되게 이거는 무죄가 될 수 없다고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벌금형이 나왔으면 더불어민주당도 뭐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징역형이 나오니까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기소되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1심 나오는데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통상 이제 공직선거법은 6개월 만에 1심 나와야 되는데도 이래 긴 시간을 끌었다는 말은 양쪽이 사실은 제시할 건 다 제시했다 봐야 되잖아요. 제시할 것 다 제시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판사도 이런 정도로 지금 법관에 대한 어떤 좀 이런 압박을 막 넣고 있는 공개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부담이 안 될 판사가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어떤 사실이고 분명한 이게 증거나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저는 자신은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리 2심, 3심을 가더라도 예. 이것을 줄이는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좀 없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많이 지금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심, 4심, 3심 갔을 때 이게 좀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1심이 너무 좀 엄중하게 나와버리니까 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우리는 지금 25일에 위정교사를 좀 더 엄중하다 봤는데 오히려 그 못지않게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네. 지금 처음부터 이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여기 대해서 지금 정치 판결이다, 사법 살인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윤민 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다툴 여지가 열려 있는 판결을 민주당이 받아 안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왜 더 충격이 컸냐면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언론에서 다 주목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50명 가까운 그런 증인을 불렀던 거 아닙니까? 내심의 영역이니까 이게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지 않았던 골프를 쳤냐 안 쳤냐로 유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민주당에서 공식 논평을 낼 때도 하지 않은 말을 왜 했다라고 해서 유죄를 주느냐라고 하는 게 정확한 워딩이 그때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갖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갖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맥락은요. 사진이 조작돼서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관련해서 안다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데 방점이 찍힌 워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의 단체 사진 중에 김문기 씨가 옆에 있는 딱 그 부분을 잘라서 증거 연출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한 의원이 그걸 공개했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골프를 안 쳤다, 골프를 쳤다는 걸 조작했다고 이야기했네라고 진술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판결에서. 왜냐하면 허위사실 적신지 아닌지를 하려면 어떤 문장을 이야기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육성으로 나온 워딩도 아니에요. 그런데 골프를 쳤으니 유죄. 왜냐하면 그 사진은요. 골프를 친 날 찍은 사진도 아닙니다. 대단히 이상한 거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백현동 관련해서도 아니 압박을 받았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가치평가인 부분입니다. 협박을 받았다는 거. 누가 협박을 받았니 안 받았니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협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협박 없이 그 어떤 법률에 따라서 됐을 거면 4년이나 질질 그 부지전을 예. 끌 이유가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상당히 다툴 여지가 있다. 정광재 대변인요? 뭐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걸었던 정치 검찰의 프레임은 완전히 깨졌고요. 사법 정의는 완벽하게 실현됐고 이에 따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설 자리는 자리를 잃었다. 요 세 문장 정도면
1심 판결의 의미를 그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놓는 법리적 해석이나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 판단을 재판부에서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2년 2개월 걸쳐서 증인신문 증거 채택 다 있었고 결국엔 어떤 판단을 한 거냐.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논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2심으로 이게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징역형 받았던 게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는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법조인 100에 100명을 놓고 물어봐도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서는 하실 이야기가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워낙 또 요 며칠 사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고 지금 민주당의 대응 또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한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당에서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는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같다. 현 정부와 또 김건희 여사를 직격했습니다. 김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이제 25일 또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 장애 여론전도 더 강화해 나갈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것도 한 축이죠. 그리고 원내에서도 싸우면서 그 광장에서도 같이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이제 방향인데요. 예.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이제 뭐 정치 검찰에 대한 프레임이 안전이 깨졌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확인된 것이죠.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다라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인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에 87년 이후에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가혹할일만큼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국민 통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정치의 사법화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국론이 지금 이 판결을 통해서 분열되고 있고 또 그 법리적인 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그 왜곡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형량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의 국민적 선택권을 아예 제약한 판결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만약 확정이 되면 424억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까지 있어서 434억 원이죠. 434억 예. 네. 그래서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민주주의도 침해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야당 탄압성 정치 수사를 표적 수사를 편파 수사를 한 것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쭉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봐왔던 것이고 그 정치 검찰이라는 거에 대한 그 저거는 오히려 이번에 통해서 확인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측면들은 바로 이러한 그 윤석열 검찰의 그런 표적 수사, 정치 수사에 대해서 규탄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통합 측면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그 관례들은 오히려 더 상대방을 보도부 안고 이런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그 본인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무혐의 각하 처분하면서 형평성도 이루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결혼하게 이런 그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뭐 항소심에서의 법리적인 대응과는 또 별도로 이제 상당히 장애전을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강화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 여론전 어떻게 지금 당 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장애 여론전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애 여론전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판결이. 예.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법부가 있습니까? 그 국민들 그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장애 여론전 한다고 법이 바뀐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뭐 검찰 그 정치 검찰 좋습니다. 정치 검찰이라 표현하시는 거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합시다. 저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검찰 구형 비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 가결돼가지고 그 구속될 뻔할 때 판사가 그 구속 안 받아들였을 때 뭐라 했습니까? 사법부를 존경한다, 경의를 표한다 했잖아요. 본인에게 맞는 판결 내려주면 존경한다 하고 본인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이렇게 사법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민주당이 맞는가요? 왜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구형하고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그래서 1심이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전부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1심은 뭐 별로 의미 없다 이랬지만 1심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에 지금 뭐 분위기 타가지고 뭐 반전해보겠다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이 그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을 향해서 법원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판사에 대한 겁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뭐 편성해갖고 뭘 얻어보겠다 생각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판결은 기다리면서 위정교사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대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김유진,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장애 집회하는 이유는요.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하고 이 판단하고는 또 관계 없잖아요. 이거 저희가 장애 집회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장애 집회가 아니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저 목소리를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장애 그다음에 집회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는 무관하다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그거 그 말이세요? 관련해서 장애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고들이 나오죠? 아니 그거는 저희가 우리 슬로건이라든지 집회의 명칭을 보더라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 표적 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를 한 그 정치 기소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 좀 전에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편집되고 왜곡된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통해서 그걸 다 바로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김현정 의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사법 살인이었다, 정치 판결이다. 그다음에 사법부가 지금 검찰의 그 어떤 기소에 대한 걸 갖다가 그대로 따라서 지금 뭐 판결 내렸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래 하고 있고요. 그런 여론전을 또 펼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네. 사법부 불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충분하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윤미 전 부위원장께 어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네. 부분을 어디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 결론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를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보여지는 흔적도 있다고 주장하는 편이 있으니까요. 아주 각하했습니다. 이건 의견 표명이란 이유로 이런 걸 이중잣대라고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우리 부인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봐서 손절하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의견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23억 이득을 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 검찰의 칼끝이 균형감을 갖고 국민들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음표가 사라지는 판결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1심 재판부 판결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불복한다는 건 항소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장애 집회는 김건희는 김건희,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선고는 선고, 특검은 특검이에요. 이 부분을 갖고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여론이 1심 재판 결과로 희석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도 특검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이 마치 이 결론과 혼용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건 전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방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아마 끝까지 다툴 겁니다. 네, 정의원 대변인. 네. 민주당은 지금 당면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본질과는 관계없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했느니 이런 정치적 사안으로 물타기를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본인의 무죄를 이끌어내면 되는 건데 그거 하지 않고 지금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니까 이런 여야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판단이고 사법부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3심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심 재판이 그렇게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 결과였다면 빨리 항소해서 2심 결과를 받아보면 됩니다. 지난번 이 1심 결론이 나기까지 2년 2개월 걸린 거 선거법은 6개월, 3개월, 3개월이 원칙이에요. 근데 2년 2개월 걸렸어요. 근데 또 재판 지연해 갖고 이것을 마치 이 다음 선거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끌어 왔고 피선거권 박탈 이전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만큼 빨리 재판 받아서 3개월 안에 항소심에서 무죄 이끌어내시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결과를 놓고 국민께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무죄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1심 재판 결과에 억울하다 할 게 아니라 2심 재판 잘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항소심에 대해서 김현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항소심부터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을 이제 공식화했는데 그럼 1심까지는 당에서 본격화해서 나서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라면 그럼 당에서 본격화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왔으면 첫 번째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두 번째는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왜 이렇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 개인이 대응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의 그 1심 재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차원의 개인적 차원에서 변호인 선임해서 이제 대응해 왔던 게 그쪽에 중점이 많이 갖춰져 있던 게 사실이었고요. 예. 이제는 이게 유죄로 확정이 되면 438억인가요? 434억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당의 존립과도 이제 존폐의 문제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 당사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같이 대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번 그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통해서 뭐 재판부를 압박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애 집회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도입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물타기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각종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것들을 오로지 이재명 대표 죽이기, 그 사법 리스크 이런 걸 통해서 물타기한 거는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물타기 오래 했습니까? 그냥 그 이번 선고에 대해서 좀 과하다 또는 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사실관계 오인됐다라는 주장들은 우리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애 집회를 통해서 판결을 뒤집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항소심을 잘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검을 도입하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걸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물타기 아닙니까? 자, 김현정 의원께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주말 사이에 SNS에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에 글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애 집회를 판사 급박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또 글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장애 집회를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관련 있는 것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지금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지금 김영희 대변인님이 그렇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 장애 집회에서 이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 듣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그래도 지금 또 더 이게 강화될 거라는 거죠. 당연히 또 더 세지고 있어요. 발언들이. 그리고 집회뿐만 아니라 집회가 아니더라도 뭐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모든 회의석상에서 굉장히 압박을 느끼게 만드는 발언을 하고 있고 예. 지금 또 이 25일 날 있는 위정교사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긴장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우리는 사법부에 급박한 적 없고 우리는 뭐 판결을 존중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건 국민들께 맡깁시다.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맡기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SNS에 올리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라 저는 보거든요. 대표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뜻이죠. 핵심은
1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항소하셔서 2심 결과를 받으시면 되고 예. 위정교사 사건은 더 큰 법정 책임을 물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 판결을 우리가 또 지켜보겠다는 뜻이지. 한동훈 대표께서 뭐 그 외에 특별한 무슨 뭐 내용을 갖다가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일반 분들보다는 훨씬 더 해박하신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분석을 잘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올린다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윤미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위정교사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SNS에 또 이 관련한 글을 이제 올렸습니다.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 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다.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 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설명입니까? 사실 이게 법을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먼저 그냥 네. 일반인인 진행자가 이해한 것은 만약에 25월 위정교사 혐의 관련해서 유죄가 나오면 체포해도 되고 구속해도 된다 네. 이 의미인가요? 법정 구속하란 소리입니다. 아. 그게 법리적으로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파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죠. 그때 가결될 때 위증교사 혐의가 포함돼 있으니까 만약에 1심에서 위증교사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틀립니다. 일단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완전히 국회 인원이 달라졌어요. 이게 연속성을 갖는다고 어느 판사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한 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녹아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법원 단계에서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엄청 목청껏 국회 와서 뭐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했죠.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런데 법정 구속을 시켜라?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하려면요. 법원이 먼저 이런 실무적인 작업을 해놔야 돼요. 영장 발부 같은 것도 미리 고지하고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실무 작업을 위해서 예단을 드러낸다는 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국회 구성원도 달라졌고 그 당시엔 수사 그리고 이건 재판의 결과인데 이게 가능하다? 아마 어떤 한 의원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때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던 정찬민 전 의원인가요? 그땐 영장이 발부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상태로 나왔다가 발부된 영장의 효력으로 법정 구속이 됐던 건데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완전히 오인하고 있고 정파적 주장을 전 당대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희 대표는 이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이 시점에 왜 했을까요? 뭐 그만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위중하게 나올 것이다. 이것을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위증교사 판결의 엄중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자신의 SNS나 육성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왜 부당하다라는 메시지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SNS상의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녹취도 전문을 다 공개하고 위증 없는 위증교사, 살인자, 시체 없는 살인 사건 이런 식의 온갖 논리를 들어서 자신은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법조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했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맥락을 사법부가 분명히 다 듣고 판단하게 될 거니까 네. 본인이 이 전체 맥락을 다 이해하면 위증교사가 아닌 거라고 얘기해서 전체 올렸잖아요. 알겠습니다. 판사분이 그거 안 들었겠습니까? 예. 다 들을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네. 네. 일단 자꾸 이렇게 우리 정성구 의원님이 우리가 판사 겁박을 한다 장애 집회를 통해서 또는 최고의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징역형 때렸습니까? 전혀 그거는 그 선고와는 연관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에는 엄청난 압박으로 느껴질 겁니다. 선고 생중계하라고 하셨고 또 그 1인 시위도 하고 의원들이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 등 다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지금 이 발언도 제가 이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직은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검사나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사법부 압박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 실행 명령까지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깐 이제 이중교사 관련해서 말씀을 했지만 저도 짧게만 한 말씀을 드리면 위증교사를 했는데 위증을 하지 않았어요. 이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중교사가 성립됩니까? 덧붙입니다. 예. 정성구 의원께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죠. 강승규 의원이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제안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우리 그 강승규 의원께서 그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 중에서 의문사가 좀 여럿 있었잖아요. 그죠? 그 계속 우리가 좀 있었어요. 예. 그런 의문사들이 밝혀지지 않고 묻힌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한번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 의견을 낸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의견들이 몇 개 나오긴 나왔습니다.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근데 그게 당의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의원들이나 우리 그 당직이나 이런 분들 원내에서 이런 그 주요 인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하나의 의견으로 나왔다 지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추진이 되거나 진행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어떻게 이런 데 대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 그리고 몇몇 분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이게 뭐 추진되는 상황은 아니라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위증을 안 하셨다 했는데 그 녹취를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증을 하면서도 나중에는 또 뭐 있는 대로 이야기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위증의 방법입니다. 위증 교사를 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하면서 이게 다 녹취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대놓고 계속 위증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증을 요구해놓고 또 위증을 아닌 것 같은 말로 약간 이렇게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해가지고 그 또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기억이 나는 쪽으로 좀 되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서 위증하는 교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걸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또 저희는 자기 집회 안 하잖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뭐 이래서 발언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사람들 모아놓고 차비 준다는 거 올라오래 해가지고 앉혀놓고 막 집회하면서 장애 집회하면서 저희들 사법 그 판단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어가자면은 또 우리가 법적인 내용을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구조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인정 의원께는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1심 선고 나오자마자 상당히 많은 이제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것이다. 또 민주당이 흔들릴 것이다. 단일 대우는 균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또 결속해야 된다는 그 당내 분위기는 훨씬 더 올라왔죠. 그리고 14, 15일 날 그 이제 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3.8%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 대한 위기감이 좀 결속력으로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그 위증교사 자꾸 말씀하셔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뭐를 이증교사했다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거기 녹취를 보면 다 나오는 아니 뭐를 이증 교사를 했는 거죠? 어떤 내용을? 그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야 그 돼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 김진성 씨에게 KBS가 네. 이걸 다 자기를 몰아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달라는 그렇게 거죠. 들은 대로 얘기해주면 된다. 근데 김진성 씨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반대로 증언했잖아요. 그때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그 그러니까 제 위증이 된 말은 거예요. 위증 교사를 한 내용하고 실제로 저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했는지를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그럼 김진성 씨는 왜 위증으로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내용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을 보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판결을 봅시다. 자, 장윤미 전 부위원장께 여쭤봅니다. 단일 대우에서 또 이탈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제가 뭐 그대로 표현을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또 집회 현장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상당히 또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뭐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에서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강연을 예고하고 있고 또 이달 초에는
독일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만나기도 했을 거예요. 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주말 처음으로 또 장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대체로 활동 폭이 친문 중심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일련의 최근에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비명기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그게 민주당 기류로는 이렇게 분주하게 경쟁 주자들이 이른바 잠룡들이 움직이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까지는 판단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과도한 수사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네. 거긴 보수 진영 분들이 대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정말 제거하고 싶으면 사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정치를 다 사법적인 영역으로 넘길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그걸 재단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0.73%로 탈락을 한 후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국민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때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순리이지 사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다 같이 보시거든요. 이를테면 김혜경 씨 10만 4천 원 밥을 샀다라고 해가지고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어요. 예. 그러면 배우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더라도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이 정도 형이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500만 원을 줘도 명품백을 받아도 그냥 치외법권처럼 돼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반사이익을 누가 얻느냐? 이재명 대표가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 나아가서는 거기에 호응하는 중도층들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혹시 정의가 아닌가라는 인식을 이 정부가 지워주고 있진 최소한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장유미 전 부위원장 말씀 또 김현정 의원 말씀은 별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건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올림픽 경기 한번 빗대 볼게요. 그 국가대표를 뽑는데요. 예. 도핑 테스트에 걸린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처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굳어져 가는 거예요.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또 위증교사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선 선수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민주당은 그럼 지금 지난 75년간 민주당이 영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정당이고 이재명 개인의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포스트 이재명을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근데 그 고민도 못하도록 고민하는 사람들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다?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자강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연구해야 될 텐데 이 범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두 개 재판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보다 위중하면 훨씬 더 위중하지 더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 받아가지고 예. 그죠? 예, 피선거권 전에 박탈 5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이거 한 거 하나 가지고도 대법원에 판결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실형을 살고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4개 재판에 11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 2022년 대선 때와 다르게 지금은 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이 이제는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사법적 판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그 분이 이 사법적 판단 대상에서 정말로 국민께 죄를 짓는 그런 어떤 혐의를 받는 거라면은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들께 선택받는 것으로 그 퇴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런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25일 날 위정교사 혐의에서 또 이런 좀 엄중한 판단이 나오면 정말로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최민희 의원의 그런 좀 돌발적인 발언이나 좀 충격적인 발언도 이미 이제 25일까지 지금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벌써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두려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판단이 나오는 25일을 보면 아마 그때 민주당의 분위기가 지금과 또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하셔서 그냥 그대로 여쭤봅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닌 민주당의 유력 주자가 나오면 민주당의 경쟁력이 더 크게 발휘되지 않겠냐는
그런 분석에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헌법상. 아직은 지금 뭐 1심 이제 그것도 딱 한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이렇게 단정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결속하는 그런 단계이지 뭐 대안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등의 이유가 없는 지금 단계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결속하고 또 우리 그 국민들한테도 지금 여전히 그렇다 해서 제가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한다 해서 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우리 그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 네. 그거를 물타기 하려는 전략은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민정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부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혜정 의원이 조금 전에 여론조사 관련된 언급을 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 15일 유무선 자동답 조사했고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 31.6%, 더불어민주당 47.5%로 나타났습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 스튜디오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 끝자락에 이제 김현정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권이 좀 수세 국면이었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도 또 그 즈음에서 지난주 후반 무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는 그런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1심 선고로 여권은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성호 의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뭐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이 사법적 판단은 또 이게 사법적 판단대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잘해야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그 쇄신이나 또는 뭐 대통령실이 요구했던 5대 쇄신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속도나 실천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전의 계기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야 의정협의회에 약 안 들어와 있지만 그 협의체도 지금 잘 좀 운영이 돼야 되는 것도 우리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김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을 당신들 왜 안 받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독소조항 제거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들의 이탈표를 유도해서 저희 당을 분열시키고 이 어떤 탄핵 정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저희가 맞짱을 들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저희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게 있다. 그러니까 명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받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만큼 다 이렇게 완전히 저희들 국민들 만족시키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또 입장에서 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루어 나가다 보면
또 국민들께서 또 기대를 가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더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는 그런 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윤미 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뭐 그냥 정치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유죄가 나오느냐 무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권 상황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봤을 텐데 여권 쪽은 상당히 좀 득이 만만한 모습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야당 대표 보고 하는 정치를 집권 여당이 해선 되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고무된 것 같아요. 근데 가벼워도 보이죠. 선거가 댕단히 민주당에 좋지 않게 나온 날 대변인단과 만찬을 했다. 우리 오바하지 말자라고 했다는데 썩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민주당을 향해서 사법부 겁박 이야기하시지만요. 진짜 법원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거는요.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적이 조치 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고 그리고 생중계를 하라고 사실상 종용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처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재무제표를 뜯어봤더니 괜찮은데 뭐 재무 상황 좋은데 이건 조롱과 희롱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전 이런 정치 당대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당직자도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고무된 상황 속에서 국면 전환이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천 어떤 장사를 했다라는 명태균 씨 2만 장의 사진이 복구가 됐고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해요. 예. 이건 일반 사진이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준석 전 대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어요. 공천 개입과 관련한.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선거의 원칙과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딱딱 사람을 짚어가면서 압박을 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누군지 기자들이 취재했죠.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포항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면 전환이 가능합니까? 수사가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한동훈 대표가 이 지도부가 얘기하지 못한다면 국민 선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현수 대변인은 장 전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한동훈 대표가 그 선고가 나온 날 대변인단과 식사를 했다는 거 그거는 선고와 무관하게 잡힌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하신 말씀은 우리가 더 잘하자. 민주당의 이런 실책에 기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당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민주당이나 뭐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문제가 되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 지난 6월에 한동훈 당시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9월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우리 정당이 민주당에 대한 현타를 느끼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예.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11월에야 현실화된 거고 거기서 나온 발언은 정말 우리가 잘해야 더 사랑받는 정당이 되고 보수 정권도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예. 또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일 겁니다.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공천 개입과 관련한 그러니까 공천에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그것을 반박할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 그건 검찰 수사 나름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건 지켜보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불거진 것이 바로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 먼저 장윤미 전 부위원장께 한 가지 확인하고 그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모를 분들이 제가 짧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이 한동훈 대표의 이름 또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을 써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또 비판의 내용 또는 관련된 기사 링크를 게시했다라는 것이 바로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 자 방금 전에 제가 경찰이 당 사무처 국민의힘 당 사무처죠.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 장윤미
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한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서버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고요. 네. 어쨌든 이미 제출 형식으로 그 내역과 관련해서 제출 여부를 타진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뭐 이런 등등의 혐의로 지금 고발 조치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더 엄중한 건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당원 게시판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원이어야 돼요. 당원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본인의 실명을 넣고 주민번호를 넣고 휴대전화 실명 인증을 해서 그것도 하루에 3번 이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땡땡 한땡땡 이렇게 해서 비실명 그러니까 식별할 수 없도록 게시판은 운영이 되는데 실명을 검색해보면 이를테면 한동훈이란 이름 3글자를 써보면 실제로 한동훈이라고 실명 인증을 받은 사람이 쓴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모친 되시는 분, 장인, 장모, 아내, 자제분까지 동원이 됐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경찰이 이렇게 들여다보기 이전에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에서는 당원 명부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접속해서 누가 IP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게시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용당했다면 도용당했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힘의 이런 영역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정당법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정당법에서 당원 명부 같은 거 유출을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이 부분이 악용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건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 내에 일군의 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삼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구 의원 갔다가 이제 김혜정 의원 갈 텐데 정성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네. 털어내면 얼마든지 명확하게 명쾌하게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저도 당원 게시판을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조직 부총장이기 때문에 한 번씩 봅니다. 그 당원 톡이라 돼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이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책임 당원이 올리면 책임 당원 표시가 나옵니다. 일반 당원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당원 게시판이 운영되는 익명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에서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뭘 했다는 어떤 것들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체적으로. 네. 저희도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한 2-3달 전부터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3번밖에 못 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규정을 더 강화를 시켰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가장 전제는 뭐냐면은 당원 게시판은 익명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뭐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비판한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근데 그거를 만약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형태로 만약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비방글을 썼는데 여기에 어떤 단어를 쓴 사람은 해당 행위가 되고 어떤 단어를 쓴 사람은 어떤 문장을 쓴 해당 행위가 안 된다는 기준이 뭡니까? 뭘로 구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자체를 검열하고 거기를 확인하고 이게 해당 행위가 맞냐 아니냐를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저기 말씀들 중에 죄송한데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이 이 당원 게시판에 회원 아이디가 도용당했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지금 그래 그 궁금한 시스템을 이해 어떻게 했냐면 네. 그 총장이 그 말을 했어요. 의원총회에서 이 시스템을 아까 제대로 그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허술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악용됐다는 거죠. 악용된 것을 가지고 그 악용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동훈의 가족의 이름들이 도용되고 한 부분들이 있고 악용된 것이 있는데 이거를 그걸 기정사실해 가지고 한동훈의 가족이 했을 거라고 해서 감정 그 당보상을 들어가지 않은 식으로 놔버리면 일단 이 시스템 관리가 지금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정성구 의원께서 확인한 바로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되는 내용은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들의 이름이 도용당했다. 도용당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가족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도용할 수 있는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 가족들과 연관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설명이 좀 뭔가 좀 궁색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그전에 제일 잘하는 얘기가 죄 없으면 수사받으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도용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개인정보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던데 개인정보도 그 개인정보
이게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당무감사 통해서 확인하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미 고발까지 돼 있는 이런 상황까지 그 자초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뭔가를 숨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의혹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경찰에 되지 지금 않아요.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경찰이 수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 경찰 고발이 있어요.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 지금 경찰이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금 서버 자료 보존해 달라고 공문 왔잖아요. 근데 이 논란의 가장 근데 큰 저는 그걸 우리가 왜 스스로 생각하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스스로 할 이유가 자, 순서상으로 김현정 의원 네. 말씀 마무리하시고 정강재 네. 대변인으로 마무리 갈게요. 다 하신 그러니까 저는 거라고 책임 생각해서. 있는 그 당대표 입장이라고 하면 당무감사 통해서 당당하게 먼저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고 고발권은 이미 고발되어 있으니까 그거야 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지만 그 당원들이 그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그거를 의혹을 밝혀질 의무는 있다 저는 예. 생각. 정강재 대변인.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모든 당원들은 지금 당원 게시판이 익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익명이라는 전제가 깨졌어요. 우리 당이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 익명을 전제로 해서 써놨던 글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거 누가 썼는지 검사해봐, 조사해봐. 이러면 사후 검열의 성격이 있고 민주정당의 언론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성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경찰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리의 그 힘을 빌어서 예. 범법행위나 뭐 이런저런 사법적인 영역으로 처단받을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원 게시판에 나온 내용을 공개한다, 사후 검열한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후의 진행 상황은 제가 생각에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우리 당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 대변인 말씀 10분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진행자로서 또 이게 질문에 포함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것은 한동훈 대표나 가족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장윤미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익명이 전제되는데 이 익명성을 걷어내면은 그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저는 이해는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왜냐하면 익명 뒤에 숨어서 당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한 거 아니냐라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우려를 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글이 조직적으로 관리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그 글이 올라간 시점들을 다 종합해 보면 굉장히 이 시차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부에서 나왔던 폭로 아닙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이른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시감이 들면서 과연 실체가 없느냐라는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당 내에서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 사이에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고 이걸 제때 해소해주지 않으면 이 분열은 더 격화될 겁니다. 내부 분열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단히 간단한 방식을 두고 상당히 우회하는 게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성구 의원 혹시 더 아니 하실 말씀 지금 저희가 당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그때 우리 그 총회할 때도 서범도 사무총장하고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그 설명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당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단 당원 게시판의 운영 자체 전반적인 틀은 익명을 보장을 한 것이고요. 표현의 자유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전제에서 불거진 이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불거진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반적인 모든 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흔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이해하시잖아요. 예. 이해 안 돼요.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겠죠. 김현정 의원님이 이해 안 하는데 아니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랬어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뭐 남의 당은 그런 거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건 정말 이거는 뭔가 숨기고 알겠습니다. 있다라고 밖에 안 보여요. 예, 요 제3자 주제는 입장에서 여기까지, 봤을 저도 때. 그뭐 생각이 예. 나름이죠. 예.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김정구 의원께 한 가지 확인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을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했는데 특별감찰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라. 또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요? 있는 것인지요? 저희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닌데 먼저 특검이 먼저라는 거죠. 예,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 예. 겁니다. 자, 특검법과는 무관하게 특별감찰관도 임명한다면 추천할 의사는 있다. 그렇다면
특검법을 이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14일 본회의 통과됐고 아직 대통령 의사는 안 나왔죠. 예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본다면 28일경 정도가 이제 재의결이 될 텐데 이때 그렇다면은 이번 이 김건희 특검법 내용이 이제 상당히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받아들일 것으로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시각이고 또는 이탈을 예상하시고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겁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그 13가지 의혹에 대해서 2가지로 줄이고 그다음 제3자 특검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수정안을 지금 제출한 그런 상태인데 예.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내일 아마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라고 좀 언론 보도에 일부 나와 있던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뭐 아까 이제 여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또 새로운 프레임을 짜시던데 그건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그 각오했던 제3자 특검에 대해 독소 조항에 대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 맞는 것이고 특별 감찰관에 대해서도 특별 그 이제 특검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특별 감찰관을 주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 그 2가지 전부 다 수용한다면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꾸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때마다 뭐 저 한동훈 대표 한때는 김건희 여사 보고 그 국민적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라, 뭐 협조해라 이런 얘기까지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또 절대 안 된다는 그 이제 기조로 싹 이제 여당이 바뀌었는데 그 프레임을 다시 또 바꾸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당을 분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 그 이재명 대표라든지 야당에 대해서 아무리 공격한다 한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의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제대로 그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적인 그 비판이나 그런 그 국민 분노에 대한 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3번째 본회의 통과를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이탈 가능성 또 이탈 가능성과는 별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 또는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떤 생각인지요? 그 아까 근데 그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는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돼서는 독소 조항을 제거한 제3자를 한번 그 출마 때 말씀하셨지만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연기를 안 시키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지난번에 그 내표 이탈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저는 그때보다 좀 더 결집을 한다고 봅니다. 이 정치적 상황이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는 그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독소조항이 제거됐다 보지 않는 것이고요. 일단 추천 자체가 비도권이 있다는 자체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명태균 사건에서 나온 여러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받아들이기 위험한 부분이다 해서 예. 명분적으로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 판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좀 이제 수세에 몰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저희에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건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 공세가 저희들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게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의원들이 지금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김건희 특검법을 받지 않는다는 것들이 거의 지금 마음이 더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건 친윤 친한의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또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대응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이번 달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예산국회입니다. 일하는 국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장현미 전 부위원장과 정광진 대변인께는 예산국회에 꼭 유념해야 될 게 뭔가 민생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두 분 말씀 주시고 시간이 좀 남으면 두 분 의원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미 전 부위원장부터. 지금 세수 펑크가 역대급이에요. 이 정부 들어서 저는 정치 태행도 있었지만 경제가 너무 쪼그라든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생이 그냥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세수 펑크와 관련해서도 예비비로 많은 부분을 편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예비비는 국회에 어떤 견제를 받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세금을 어떤 혈세라는 표현을 왜 쓰겠어요?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재벌, 기업, 법인세 물론 조율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세수 펑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경제지들도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 전환을 없으면 이 국가의 경제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당 아니라고 그냥 거부할 게 아니라 예. 어느 정도 시장이 돌게 하는 데에 대한 아이디어, 고민이 과연 있는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요. 예산국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뭐 경제 활성화 예산들 이런 거 다 통과시켰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재정 준칙이 있고 국가 재정 건전성이 사실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엄청나게 훼손됐다는 건 다 아실 거잖아요. 국가 GDP 대비 부채가 40%에서 50%까지 올랐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12월 2일 그 법정 시한까지 제대로 편성해서 이게 적의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일부 또 문제가 되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이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예. 좀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남아서 두 분 의원께도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요. 예산국회 가고. 네, 지금 뭐 작년에 56조 세수 결손에 의해서 올해도 30조 정도 결손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저도 3일 동안 지금 예산 소위를 지금 했는데요.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그 뭐 초부자 감세와 관련된 예산들이 좀 들어가 있는다든지 또는 권력기관과 관련된 유지와 관련된 그 예산들은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들의 급여를 인상된다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삭감 기조로 논의를 이어갔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필요한 그 민생과 관련된 그리고 미래 R&D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들은 좀 그 징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저희가 이제 예산 심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조금 전에 정광재 우리 그 대변인께서 문재인 시간이 정부 많지 때 않습니다. 세수 결손이라는데 21년도에 60조 세금이 더 거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거로 소상공인 지원에 썼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예. 국가 부채를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전 저도 딱 1분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이번에 그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로 대폭 삭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특수활동비란 자체가 이제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뭐 그래서 이걸 전액 삭감 형태로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저희 당이 바라볼 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어떤 우리 검사에 대한 어떤 좀 보복성 예산 깎는 그런 게 아니냐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뭐 넘치고 남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전액 삭감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현명한 좀 예산 책정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정치가 중요합니다. 이 예산국회 또 국민들 고통이 해소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